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저희 AI 트릭스의 연구 성과 중 하나인 어, Deep Amortized Cluster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논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그 오픈 XAI 프로젝트에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마저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이주호 연구원, 그리고 이윤호 연구원,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화이태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먼저 그 어모타이즈 클러스터링이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러스터링 문제를 풀고 싶은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들이 모여 있는 집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점들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류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데이터가 하나만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기존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이용한 확률적인 클러스터링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들은 보통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목적 함수가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 과정이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헤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데이터셋이 동시에 주어지면 기존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매 데이터셋마다 그 이터레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어, 독립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타이제이션이란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떤 그런 반복적인 그런 그 인퍼런스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 학습을 통해서 그런 반복적인 인퍼런스 과정을 요약해주는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웍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셋을 입력받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얘를 뭐 랜덤 이니셜라이즈하고 반복적인 업데이트를 거치지 않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것만으로 이런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오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예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예제인데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대강 이렇게 가우시안의 여러 가지 혼합으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파라미터들을 찾은 후에 이제 데이터들이 어떤 그 혼합 컴포넌트에 속한지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 셋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은 이런 클러스터링을 되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그림이 실제 그런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수행한 건데요. 학습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클러스터 개수를 4개로 설정했을 때 그 4개로 깔끔하게 나눠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클러스터의 개수가 그 고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기존 방법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제안한 방법은, 클러스터의 개수가 그냥 임의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클러스터의 개수까지 이 모델이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의 개수가 4개라고 가정을 하고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개수가 들어오면 완전히 실패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클러스터링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하나만 찾아주는 걸 학습하도록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돼서 학습이 성공적으로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략 한 8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8개를 다 찾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지만,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클러스터 하나만 찾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 클러스터를 찾고, 이제 클러스터가 찾아진 데이터는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다시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또 두 번째 클러스터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클러스터가 K개라고 하면 K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아키텍처로 수행할지,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그 뉴립스 2019년 Sets and Partitions 워크숍에 제출된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논문에 대한 그런 링크는 저희 XAI GitHub의 리드미 파일에 링크로 이제 저희 제시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논문의 디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런 클러스터 하나를 찾아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찾아낼지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로스는 이따가 코드 실습할 때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단 방금은 믹스처 가우시안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논리어하고 좀 모양이 굉장히 아비트리하고 심지어 이렇게 서로 크로싱하는 클러스터들도 저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잘 하면은 클러스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특정 확률 모델을 가정해서 알려진 확률 분포를 가정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클러스터의 덴시티까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다가 저희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뉴럴 덴시티 에스티메이터와 클러스터링을 하는 파라미터를 동시에 학습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기존의 가우시안 같은 확률 분포로 쉽게 정의가 되지 않는 클러스터들도 쉽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이런 데이터를 뉴럴 덴시티 에스티메이터의 일종인 마스크드 오토 리그레션 플로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2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라서 이런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를 도입을 해서 어프록시메이트하게 덴시티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잘 학습된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클러스터링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준 예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설명드릴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학습 시에 최대 4개까지의 클러스터만 보여주고 학습을 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4개 이상의 클러스터들을 클러스터링 했을 때 성공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클러스터들을 잘 찾아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믹스처 가우시안이 아니라 그런 굉장히 논리니어한 클러스터 쉐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뉴럴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를 같이 학습했을 때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클러스터의 덴시티도 잘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드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셋업을 하고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픈XAI 프로젝트 깃허브에 있는 DAC라고 불리는 레파지토리를 그 포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 URL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상단 바 부분에 보시면 포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하고 싶은 그 사용자가 먼저 GitHub 계정을 만들고요. 그리고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해당 레파지토리 URL로 가셔서 이 포크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사용자의 개인 계정에 이 프로젝트에 복사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사본을 자기의 그 GitHub 계정으로 포크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자유롭게 코드를 수정하시거나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굳이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포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클론을 통해서 그 이 소스 코드를 로컬 머신에 또는 코드를 실행시킬 서버가 있는 서버에다가 클론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하셨든 안 하셨든 어쨌든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로컬 머신에다가 이 git 클론을 통해서 이 레퍼지토리를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닝이 끝났다면 먼저 세팅을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이 코드를 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이 그 파일을 그 레퍼지토리를 클로닝 하시면 utils라는 폴더에 path.p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셔서 여기 나와 있는 루트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의 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루트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 학습된 모델이나 아니면 그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벤치마크나 뭐 데이터셋 등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뭐 용량이 충분한 그런 디스크의 아무 루트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코드가 실행되면서 모든 중간 결과와 그 벤치마크 데이터들을 해당 루트 안에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루트 변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3.5.0 이상의 버전을 가정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이 3.5.0 이상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코드를 돌리는데 이게 굉장히 학습할 때 좀 GPU 헤비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GPU가 그 있는 환경에서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루트를 설정하시고 난 이후에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요 그 커맨드를 치시면 이 코드를 돌리는데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파이토치 1.4.0과 토치 비전 1.5.0을 기준으로 0.5.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요. 그 외에 필요한 마이너한 패키지들은 이런 requirement.txt를 이렇게 인스톨하면은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코드를 돌리실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예제가 있었는데 그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데이터와 그다음에 논리니어한 쉐입. 그래서 그게 사실 가우시안을 워핑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워프트 가우시안 데이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릴 클러스터링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할지 그런 커맨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습은 스크립트라는 폴더에 안에 들어있는 run.py라는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script.py가 있는 그 폴더 위에 상위에 그 그냥 리파지토리 처음 들어가시면 있는 폴더에서 이 커맨드를 수행하시면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아규먼트가 이 모델이라는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아규먼트를 뭐를 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모델을 트레이닝할지 그리고 각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작성을 해놓은 이 믹스처 가우시안 모델 파일과 워프트 가우시안 모델 파일을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그 논문에서 실행했던 실험을 재현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혹시 더 관심이 생기셔서 뭐 다른 모델로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모델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모델 파일에 있는 그 예를 들면 믹스처 가우시안 모델 파일에 있는 그 구조를 참조하셔서 모델 파일만 정의를 해주시면은 똑같은 그냥 이 run이라는 그 스크립트에서 모델 파일만 변경하는 걸로 이제 자신의 그 모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그 믹스처 가우시안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델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믹스처 가우시안 emoji 파일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이게 보통 모든 실험이 반복 실험을 해서 평균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돌리고 싶은 실험의 ID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런이다 그러면 런1 이런 식으로 그 런 네임이라는 아규먼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 실험할 때 되게 유용한 키워드고요. 그래서 보통 뭐 5번을 한다 그러면 0번, 1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GPU는 내가 그 보통 기본적으로 이 코드가 GPU 하나를 기준으로 그 돌아가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GPU 중에 몇 번 GPU를 사용할 건지 그걸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 타입은 저희가 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 아까 설명드렸을 때 학습할 수 있는 로스가 두 종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 필터링과 앵커드 필터링이라는 두 종류의 로스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로스를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을 고르면 민 필터링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ANC라고 입력을 하면 앵커드 필터링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로스의 성질이 조금씩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믹스처 가우시안에 대해서 그 클러스터링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실험했을 때 엔비디아 GTX 1080 기준으로 이 한 번에 런을 학습하는데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아규먼트로 이제 옵트 가우시안 데이터도 학습하실 수가 있는데 뭐 딴 건 다 똑같이 유지를 하시되 여기 모델 파일만 에모지에서 옵트 파일로 바꿔주시면 똑같은 그런 일인데 그 가우시안 데이터가 아니라 믹스처 가우시안 데이터가 아니라 옵트 가우시안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비단 이 두 가지 모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델을 정의하셨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모델 파일만 적절하게 정의를 하셔서 바꿔주시면 똑같은 학습을 또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습이 다 되었으면은 이제 성능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러스터링을 잘 하는지 비주얼라이즈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능 측정은 여기 저희가 제안하는 성능 측정 지표는 그 임의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믹스처 가우시안으로 트레이닝을 했다 그러면 믹스처 가우시안을 통해서 벤치마크용 데이터를 엄청 많이 생성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해놓은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평균 클러스터링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하는 코드가 그 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테스트 클러스터.py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그 모델 파일을 뭐 믹스처 가우시안이었으면 emoji.py 그리고 워프트 가우시안이었으면 워프트.py를 주시면 되고요. run name은 내가 학습했던 그 실험의 ID 그리고 GPU는 그냥 지금 현재 사용할 GPU 넘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스 타입은 학습할 때 썼던 로스 타입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할 때 썼던 run name과 로스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 모델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코드가 그 해당 로스 타입으로 학습한 해당 run name에서 모델을 불러와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수행됐다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성능 지표를 출력해 주는 게 먼저 믹스처 가우시안이니까 로그라이클루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된 결과를 통해서 계산된 로그라이클루드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때 오라클 로그라이클루드랑 비교해서 얼마나 이게 성능이 좋은 건지 오라클은 그 트루 파라미터를 통해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습된 모델은 오라클이 마이너스 1.52 정도인데 마이너스 1.54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ARI랑 NMI는 클러스터링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 정답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클러스터링 지표 전부 0.97 이상이라서 현재 저희 모델로 수행된 클러스터링이 굉장히 정확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KMA라는 거는 그 실제 모델을 생성할 때 가정했던 클러스터의 개수와 그리고 저희가 학습한 네트워크가 찾아낸 클러스터의 개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그 오차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 오차가 0.23개니까 한 개 내외로 틀리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T는 데이터셋 하나를 클러스터링 하는데 들었던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0.01초 정도가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결과인 게 데이터 하나당 크기가 보통 사이즈가 10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1000개 정도 있는 2D 가우시안 데이터를 0.01초 만에 클러스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뭐 그 이터러티브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적게는 10배 그리고 빠르게는 뭐 50배까지도 빠른 결과라서 물론 GPU를 이용한 병렬 계산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그 인상적인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실제로 어떻게 얘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해당 스크립트가 script.folder 안에 있는 비즈 클러스터라는 파일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규먼트를 보시면 먼저 아까와 똑같이 내가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거를 하고 싶냐
그래서 믹스처 가우시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믹스처 가우시안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에모지.점 파일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워프트 가우시안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워프트.점 파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했던 런네임, 그러니까 실험 아이디를 또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했던 로스 타입도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해당 로스 타입으로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런네임과 로스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 GPU 넘버는 지금 현재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썼던 GPU 넘버를 넣는 거라서 뭐 굳이 학습대랑 맞춰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아규먼트가 3개 있는데, VB라는 아규먼트와 VN이라는 아규먼트와 VK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VB는 내가 지금 몇 개의 데이터셋을 클러스터링 할 건가. 그래서 만약에 이 왼쪽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4개를 주면 됩니다. 4개를 주면 얘가 4개를 생성해서 그거를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되고요. VN은 각 데이터셋마다 최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000개인데 뭐 개수는 임의로 뭐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임의의 개수를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 1000개를 해서 아마 대략 500개에서 1000개 사이의 데이터 포인트가 생기도록 해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VK는 각 데이터별로 최대 클러스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아까 앞에서 학습하실 때 별다른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다면은 학습할 때는 최대 4개의 클러스터까지만 보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클러스터링 할 때는 굳이 4개까지 한정하지 않아도 얘가 학습 때는 4개까지만 봤지만 실제 테스트는 임의의 개수를 줘도 문제없이 동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VK는 뭐 4개를 주셔도 상관이 없고 뭐 12개를 주셔도 상관이 없고 20개를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뭐 예를 들어서 20개를 줬다 그러면 그 1개에서 20개 사이에 임의의 랜덤 배리어블을 통해서 각 데이터별로 랜덤하게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개수에 상관없이 이제 저희 방법이 이렇게 문제없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학습과 그다음에 성능 측정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논문에 나온 대로 다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비단 믹스처 가우시안뿐만 아니라 옵트 가우시안까지 똑같이 그냥 이 모델 파일만 바꿔주시면 문제없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논문들 작성할 때 사용한 그런 참고한 레퍼런스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 코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